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모듈 10, 랜 시큐리티 컨셉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10하고 모듈 11은 같은 내용이에요. 모듈 10에서 랜 시큐리티 컨셉 하고 나서 모듈 11에서는 그거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12에 보면 와이어리스 랜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그 12 모듈 12에서는 그 와이어리스 랜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10장, 11장이 같고, 그다음에 12, 13이 하나에 대한 주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섹션은 조금 몇 개가 있는데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 대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거를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미티게이트 어택에 대한 것을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트리플 A라든가 802.1x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것이 스탠드얼론에 로컬하게 존재하는 것을 다른 쪽 서버에다 둬가지고 여러 어디든지 간에 거기서 액세스에 대한 권한을 물어보는 것을 특정한 서버를 두고 나서 어떤 리모트 쪽에 있는 걸 쓸 때 쓰는 것이 트리플레이고 802.1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2 vulnerability 어디가 취약한지 레이어 2에 취약한 데에 대한 거를 알아보고요. 그거에 대한 threat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로 맥 어드레스 테이블 어택해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공격해서 랜 시큐리티를 컴프로마이즈하는 약간 오염시키는 랜 어택에 대한 역시 랜 시큐리티에 대한 컴프로마이즈하는 거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네트워크 어택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 미디어에서 되게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어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최근 정보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라고 해가지고 이 DDoS에 대한 거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고 데이터 브리치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에 대한 것을 이제 뺏어가는 침입하는 거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멜웨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바이러스를 심어놓고 그 바이러스 그러니까 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멜리셔스 소프트웨어죠. 멜웨어 약자가 그렇게 뭔가의 정보를 끄집어가는 것. 그래서 디도스에 대한 것부터 뭐 간단하게 뭐 설명이 나오질 않아서 예. 저희가 지난 ITN 과정에서도 이거에 대한 용어라든가 그건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 디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겟이라든가 팀에 대한 시스템이 하나 딱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공격을 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우리 지금 나오는 내용 중에 보게 되면 뭐 ARP에 대한 걸 하는데 정상적으로는 ARP 리퀘스트를 하고 ARP 리스판스가 오잖아요. 근데 ARP에 대한 리퀘스트를 전혀 엉뚱하게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불필요한 리스판스를 막 하게 되겠죠. 혹은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시스템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누구 혼자서 해커 해커가
여기에다가 전부 다 ARP 리퀘스트를 보내요. 근데 ARP 리퀘스트의 주체가 마치 이것인 것처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리퀘스트는 여기서 받았는데 리퀘스트의 리스판스 주소가 전부 다 얘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리스판스를 이쪽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혼자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 개가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디도스 공격이 되겠죠. 디도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을 뭐 TCP 레벨에서 할 수도 있고요. HTTP 레벨에서 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레벨에서. 근데 저는 지금 레이어 2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디도스 공격이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좀비라든가 어, 좀비. 좀비라고 하는 것이 이쪽에서 이제 감염된 거죠. 아니면 이런 공격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뭔가 바이러스를 심어놔서 바이러스 심어놓고 이 해커는 이제 빠지는 거죠. 빠지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되거나 좀 되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이쪽을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타깃 시스템에 보게 되면 로드가 증가하면서 자기 퍼포먼스는 어떻게 됩니까? 로드가 증가하니까 자기 퍼포먼스도 점점 같이 증가하게 돼요. 어? 그러니까 이 로드가 쓸데없는 로드인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쓰려고 할 때 정상적인 사용자 이게 내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 받는 거죠. 평상시에 트래픽이 요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퍼포먼스 요 정도에서 내가 최적의 좋은 서비스들을 받는데 이 로드가 많이 걸려 있으니까 사실 이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디도스 공격이 되겠습니다. 이제 디도스에 대한 거는 여러 번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보면 디그레이딩 퍼포먼스를 낮추거나 혹은 홀트 그러니까 멈추게 하는 거죠. 퍼블릭 액세스에 대한 거를 그걸 바로 디도스 공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서버로라든가 호스트에서 그 confidential information을 스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회사의 자료라든가 개인 자료에 대한 거를 이제 스틸하는 거죠. 훔쳐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멜웨어라는 것은 멜리셔스 소프트웨어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는데 가장 뭐 간단한 거는 그 사람이 키 입력해가지고 키 로그에 대한 거를 무슨 값 입력했는지를 쫙 저장해서 특정한 자기네 그 시스템에다가 백도어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게 한다. 혹은 뭐 백도어를 열게 해가지고 그 백도어를 통해서 침투를 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멜웨어에 대한 것을 하고 아마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보시겠지만 영화에서도 그 멜리셔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든지 간에 집어넣고 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참 모든 데이터에 대한 거를 아예 그냥 어,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과정 SRW 과정에 또 하는 거에 같이 제가 병수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거를 이제 여러분 수강하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랜섬웨어니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오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근데 그중에 랜섬웨어는 아예 시스템을 그냥 락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액세스 못하도록 파일을 다 꺼버리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돈 낼 때까지. 돈 내면은 그 이제 디크립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키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자료에 대한 것이 백업돼 있지 않거나 그러면은 그걸 그 랜섬을 줘야죠. 주로 이제 비트코인 달라고 하겠죠. 그렇게 당하는 경우를 제 주변에서도 꽤 봤고 저도 당했습니다만 저는 백업돼 있는 거를 그냥 해서 한 일주일치는 좀 걸렸죠. 뭐. 자, 이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네트워크 시큐리티 디바이스를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장치예요. 보안 장치. 여러 가지 사이버 어택으로부터 공격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게 이거 VPN 이네이블 라우터. 이 VPN 이네이블 라우터는 외부 나가 있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건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쓰는 방법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보면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니까 이게 버추얼이라는 단어니까 사실 프라이빗 네트워크 여기 있는 프라이빗 네트워크하고 왜 어디 따라 있는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서로 여기 퍼블릭 네트워크를 통해서 있을 때 퍼블릭 네트워크 있을 때 여기에다가 이걸 직접 연결해 준 것처럼 그래서 마치 이것이 프라이빗 네트워크랑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그냥 같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하는 방법으로서는 기법이 이거예요. 터널링이라고 하는 프로토콜 쓰는 거고요. 터널링 프로토콜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암호화하는 거야. 시큐리티를 쓰는 기술이야.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터널링이라는 것과 시큐리티를 암호화하는 것이 바로 VPN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것에 가장 많이 이제 그 얘기되는 게 뭐냐면 우리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대한 진출을 외부에서 와가지고 외부에 와가지고 뭔가 뒷거리를 해놓고 나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꼭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해서 과거에 상당히 보안이 엄격한 데에는 개인 장비를 아예 못 갖고 들어가게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노트북은 못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뭔가의 액션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문제를 막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내부자가 외부에 나가서 뭔가 접촉을 하고 일을 해야만 되는. 특히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 지난 이후부터는 이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이제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에 대한 것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내부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죠.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외부에 내 PC 혹은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와서 뭔가 작업을 할 때, 그럼 마치 내가 여 안에서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랑 동일하게 외부에서 나가서 작업하는 건 동일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여기서 이제 VPN 설정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공공장소에 가 있을 때, 공공장소 같은 경우는 보안이 이제 많이 취약하죠. 그랬을 때, 여기서 나는 본의 아니게 감염돼가지고 우리 회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누군가가 에 대한 것을 못 보게 하려고, 누군가가 못 보게 하기 위해서는 이 VPN 설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에 여기에 VPN 서버에 대한 걸 하고 나는 VPN 클라이언트로서 이 기능을 설정을 합니다. 저도 공공기관 모든 카페 가거든 어떤 그 에리아에 가게 되면은 제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 노트북도 그렇고 여기 이제 와이파이를 잡은 다음에 내 자리에 여기에 VPN 게이트웨이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내 트래픽은 이 VPN 접속돼서 우리 학교에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트래픽을 제가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VPN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 그 PC 윈도우즈에서도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우터 아니라 윈도우즈 혹은 리눅스의 서버에서도 VPN 서버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VPN 기능으로 여러분 트래픽을 좀 보호를 할 수 있죠. 자, VPN 라우터가 Secure 커넥션을 리모트 유저가
이 퍼블릭 네트워크에 있는 리모트 유저가 우리 내부에 들어오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들어올 때 이거에 대한 것을 시큐어 커넥션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VPN 라우터이고요. VPN은 대부분 이제 방화벽, 파이어월이랑 같이 등장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월, 그러니까 방화벽이 조금 더 기능이 고급화된 거죠. 차세대 파이어월이니까. 스테이트풀 패킷 인스펙션. 제가 스테이트풀에 대한 내용을 DHCP 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V6에 대한 스테이트리스 어드레스 오토 컨피규레이션 할 때 그 스테이트풀에 대한 패킷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패킷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전 것이랑 연관돼 가지고 보는 게 스테이트풀 패킷 인스펙션이에요. 그다음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애플리케이션 비저빌리티 앤 컨트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도 얘가 무슨 애플리케이션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트루전 프리벤션, 그러니까 누군가 침입하는 걸 방지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IPS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IPS에 대한 것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IPS예요.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멜웨어 프로텍션 AMP라고 하는데 AMP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멜웨어에 대한 것, 멜리셔스 소프트웨어, 멜웨어에 대한 것을 프로텍션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URL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URL 접속했을 때 여기가 이제 감염된 사이트라든가 그런 거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URL 필터링 통해 가지고 그 검증된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근데 경고는 띄워주죠. 이런 URL 필터링에 대한 건 지금 웬만한 브라우저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이트 접속했는데 나는 글 쓰는 사이트인데 안전하지 않다. 그래도 접속하겠느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URL 필터링이고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쌓아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게 트리플 A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요건 다 트리플 A는 뒤에 가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트리플 A 서비스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 큰 네트워크에서는 그 액세스 폴리시에 대한 것을 또 이제 관리를 합니다. 액세스 폴리시에 대한 것을. 어쨌든 이 트리플 A 서비스보다 더 큰 액세스 폴리시에 대한 걸 정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스코 아이덴티티 서비스 엔진이라고 하는 IS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하는 디바이스의 가장 대표적입니다. 중간중간마다 시스코의 어떤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을 볼까요? 엔드포인트라는 건 호스트입니다. 우리가 이게 제일 감염되는 데가 호스트죠. 호스트라고 하면 뭐 여러분 단말도 있지만 이게 보게 되면 여기 랩탑도 있고 데스크탑 컴퓨터도 있고 서버도 있어요. 서버. 그다음에 IP 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bring your own device 브루이드인가요? 브리드 bring your own device. 인플로이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도 지금은 전부 다 엔드포인트로 옵니다. 과거에는 이 인플로이가 갖고 오는 걸 아까 얘기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멜웨어 릴레이트 어택에 상당히 취약한 데가 엔드포인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로 이메일이라든가 웹 브라우징 하는 거, 뭐 다운로드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염에 취약한 쪽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과거서부터 했었던 호스트 베이스드 시큐리티 퓨처를 써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엔티바이러스, 엔티메일웨어죠. 뭐 엔티바이러스, 엔티메일웨어. 그래서 우리가 백신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런 거 깔죠. 그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있고요. 호스트 베이스드 파이어월. 요즘은 PC의 윈도우즈라든가 리눅스에서
IP 파이어월을 PC에서도 이제 설정들을 많이 하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설정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호스트 베이스드 인트루전 프리벤션 시스템 IPS. 이 IPS에 대한 거죠. 호스트 베이스. 그러니까 점점 그 엔드 포인트에 대한 것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거고요. 엔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액세스 컨트롤 하는 거,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멜리셔스 프로텍션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ESA, WSA 이게 이메일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이고요. 이건 웹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예요. 아까 이게 이제 그 URL 필터링 할 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메일 어디서 오는 것도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왔는지 확인하고 보내는 것도 만약에 내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내 걸 못 보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세요.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그 시큐리티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우리 네트워크예요. 요렇게가 여기 웹 우리 네트워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리모트 유저 VPN 클라이언트. 그래서 외부에 재택근무하거나 이 퍼블릭 네트워크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를 바로 여기 VPN 라우터가 VPN 서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보호하는 그런 네트워크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VPN 지나가지고는 거기 보시게 되면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월이 여기 이제 딱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어월 통해 가지고 이 파이어월이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트래픽을 다 모니터링 하겠죠. 통상적인 내부 네트워크는 뭐 스위치가 됐든 스위치 라우터가 됐든 여기 네트워크가 통해 있고 여기 이제 엔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고요. WLC라는 것이 무선랜 관련된 거니까 무선랜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엔드 포인트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엔드 포인트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랩탑, 뭐 데스크탑, 스마트폰, IP폰 뭐 이런 것들이 쭉 와이어드, 와이어리스 엔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AMP 해가지고 어드밴스드 멜웨어 프로텍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하기 위한 프리플레이라든가 그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엔진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그 액세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있고 이메일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라든가 웹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것이 여기 딱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트래픽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림, 저런 지금 컨피규레이션으로 네트워크에 이제 저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메일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심플 메일 트랜스포 프로토콜이라는 게 메일 프로토콜이에요. 얘를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코 탈러스라는 데서 얘가 뭘 하느냐면 그 감염된 메일을 보내는 이메일 주소 혹은 그 이메일 사이트, 이메일 자우지간 서버들, 이메일 서버, 이메일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탈로스가 스레트 공격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솔루션에 대한 것까지 계속해서 찾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 월드와이드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시스코 탈로스예요. 여기서부터 시스코 ESA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냥 어느 이메일은 문제가 있어라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ESA입니다. 그래서 시스코 ESA가 every 3 to 5 minutes마다 데이터를 저주간 자기가 스레트한 정보에 대한 거를 받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것이 보면 무엇을 문제에 대한 것은 블락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을 치료도 하고요. 멜웨어에 대한 것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나쁜 링크로서 온 이메일을 이제 디스카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뉴 인펙트, 그러니까 새롭게 막 실시간적으로
infected 어디가 감염됐어. 여기서 들어오면 안 돼 하고 블락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가는 이메일에 대한 것을 데이터 로스 발생하지 않도록 인크립션하는 것도 ESA가 하게 됩니다. 자, 웹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 볼까요? 좀 비슷해요. 이메일 서버하고. 근데 웹 서버로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티게이션 테크놀로지 웹 베이스드 스텔레테가 되겠습니다. 웹 베이스 공격에 대해서 그걸 완화하는 것이고요. 100% 막지는 못합니다. 시큐어하고 컨트롤링한 웹 트래픽을 좌우지간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것이 Advanced Malware Protection, AMP, 그 다음에 Application Visibility Control 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Policy Control을 사용하고요. 리포팅하는 거에 대한 것을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리포팅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어떤 사이트가 문제가 있었고 이런 걸 한눈에 나중에라도 알 수 있는 그걸 볼 수 있으니까 리포트가 중요합니다. 리포트가. 뭐 사후 조치이긴 하지만 앞에는 전부 다 사전 조치인 거예요. 사전 조치인데 사후에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사용자들이 어떻게 네트워크 인터넷을 액세스하는 거에 대한 것을 컴플리트 컨트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게 되면 챗하거나 그다음 메시징, 비디오, 오디오 이런 것들도 제공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에 보게 되면 시간이라든가 밴드위드스 리미테이션도 해줘요. 그러니까 트래픽 컨트롤이라고 하죠. 블락하거나 리밋하거나 블락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파이어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블랙리스트 URL을 제공하고요. URL 필터링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멜웨어 스캐닝 해주고요. URL 카테고라이징 어디에 어떤 종류로 쭉 카테고라이징 하는 건 좋죠.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필터링 지나가게 하고 못 지나가게 하는 것들 웹 트래픽에 대한 인크립션, 디크립션까지도 할 수 있는 거지 바로 웹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가 되겠다. 액세스 컨트롤 한번 볼까요? 이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로긴 패스워드 한 거야. 로긴 패스워드 하게 되면 여러분이 했던 거에 라우터라든가 스위치에 그 C쉘, 텔넷 접속한 C쉘에 대한 거 했어요. C쉘 할 때 보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됐고 아이디 패스에 보면 뭘 썼냐면 여러분은 기억나지 모르겠는데 로긴 로컬이라는 거 있어요. 로긴 로컬. 그 로긴 로컬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아이디 패스워드 내가 지정한 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스위치 라우터에서만 거기 아이디 패스워드를 지정한 거예요. 로컬에서.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을 트리플레이서 보면 트리플레이 서버에 있는 거에서 갖고 오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보시게 되면 어센티케이션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게 홍길동, 강감찬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실행이 되는데 여러 레벨, 시큐리티 레벨에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플리스트 메소드가 리모트 액세스 어센티케이션이었어요. 로긴 패스워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솔이라든가 버추얼 터미널, 옥스포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뭐 그냥 버추얼 터미널만 생각합시다. VTY, 그다음에 콘솔에서 우리가 로긴 패스워드에 대한 걸 했었고 C쉘 할 때 보면 여기에 리모트 액세스하게 아이디 패스워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에 대한 걸 요구했습니다. 유저네임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컬리 어센티케이트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로컬 데이터베이스 메소드를 쓰는 거, 로컬에서 쓰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로컬에서만 컨피규레이션 되기 때문에 모든 디바이스에다가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디바이스에 동일한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요. fallback authentication method라는 것을 제공하는 뭐 그런 거죠. 아마 이렇게 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셔야죠. 계속해서 여러분이 지금 패킷 트레이스 할 때 보면 지속적으로 이거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터미널 0에서 4까지
해서 쓰고 로긴에 쓰고 그 다음에 CCL 설정하는 거죠. CCL 설정할 때 제가 그때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면 도메인 네임을 설정하는 이유가 어느 도메인 쓰기 편하게 위한 거고 사실 우리가 쓰는 패킷 트레이서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진 못하지만 좌우지간 DNS에 대한 같이 쓰기 위해 그 다음에 크립토 키 제너레이션에서 2048 비트를 쓰고 있고 유저네임에 대한 걸 어드민하고 패스워드를 상당히 복잡하게 쓰고 있습니다. 버전 2 CC를 쓰고 있고요. 0에서 4까지 버추얼 터미널을 접속할 수 있고요. 5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풋은 텔넷을 쓰지 않고 CCL만 쓰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lok발에 있는 로긴 요 앞에 쓴 요것만 가지고 쓰겠다고 이제 설정합니다. 트리플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리플레이가 미국에서는 자동차 보험 회사입니다. 가장 큰 보험회사. 여행에 대한 정보도 주고요. 일생생활에서 트리플레이라고 하게 되면 나를 약간 그 지켜주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트리플 A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 트리플 A라고 하게 된 것 자체도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거라고 해서 약자를 정해줬어요. 미국 사람들이 저런 약자를 참 잘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에 대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액세스 컨트롤 세 가지에 대한 기능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authentication은 이거에 대한 검증된 사람인가? 누구인가? who가 authentication이에요. authorize라고 하는 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what, what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what을 하고 난 다음에 어카운팅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자주 하는지 오디트하는 겁니다. 어떤 액션에 what 액션에 대한 것을 오디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의인으로 제가 쓰는 게 홍길동, 강감찬, 세종 이 사람이 의인이죠. 근데 홍길동은 약간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약간 도둑이고 장군이시고요. 왕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우리 그 궁에서 홍길동인지 확인된 다음에 들어가는 데는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조금 김감찬 장군은 확인이 되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더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종 대왕은 뭐 여기를 들락달락 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의 모든 부분을 다 관여할 수 있죠. 모든 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구인지 하는 게 오센티케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혹은 들어갈 수 있는 혹은 자기가 할 수 뭔가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다르죠. 권한의 범위가 다르죠. 권한. 이게 오토리티예요. 그 다음에 홍길동은 태어나서 궁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작을 테고요. 강감찬 장군님은 쭉 그래도 있을 테고요. 세종은 그보다 더 오래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사시겠죠. 그게 어카운트예요. 어카운트. 그래서 이 authentication, authority, accounting에 대한 것이 조금씩 만 다른 그런 뜻이 되고요. 가끔 저 트리플 A에 대한 각각에 대한 거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컨피규레이션 할 때 여러분이 authentication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인지 authorization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인지 어카운팅에 대한 것인지를 이제 하셔야 돼요. 저 어카운팅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헤비 유저라든가
이런 사람 일반 유저들 중에서 헤비 트래픽 제너레이션 하는 사용자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과금을 정할 건가 뭐 이런 거죠. 어카운트에 대한 것이 과금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금. 얼마만큼 자주 왔다 갔다 했느냐. 결국은 돈이잖아요. 네트워크 트래픽을 많이 제너레이션만큼 이제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어카운팅에 대한 걸 할 때 뭐 그냥 과금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로컬 서버 two common method 트리플레이 어센티케이션입니다. 로컬 트리플레이 서버가 있고요. 서버 베이스가 있어요. 로컬 트리플레이 어센티케이션을 보게 되면 어, 앞에서 했었던 거예요.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로컬리 그 디바이스에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거고요. 뭐 그냥 스몰 몇 개 장비 없을 때 굳이 서버를 둘 필요 없을 때 하는 거죠. 이 서버 베이스드 트리플 A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트리플 A예요. 라우터 액세스 클라이언트 서버. 라우터가 서버 베이스 모델의 라우터가 클라이언트 트리플 A 서버를 액세스해요. 라우터를 통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라우터를 통해서. 트리플 A 서버는 그 모든 유저의 유저의 패스워드를 다 갖고 있어요. 그 라우터가 트리플 A 서버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레이더스, 타카스를 통해 가지고 써요. 그래서 멀티플 라우터 스위치가 있을 때 서버 베이스 트리플 A가 뭐와 어프로프리에이트하다. 더 좋다. 이렇게. 이 트리플 A라고 하는 거에 서버 베이스에 보면은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레이더스에 대한 거 리모트 어센티케이션 IR인 유저 서비스에서 레이더스예요. 레이더스가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여러분이 이제 다른 공부를 해보면 다이아미터라는 게 있어요. 다이아미터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이건 지름이잖아요. 레이더스보다 더 많은 기능을 하는 게 다이아미터. 그다음에 컨트롤 액세스 컨트롤 시스템 아카스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보면 다이어링 유저의 서비스에 이 레이더스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에 그 HCP 설명하면서 무슨 설명을 드렸냐면은 PPP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PPP. PPP라는 거 설명할 때 어떻게 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 포인트 투 포인트에서 링크를 살리고 그 다음에 레이어 3를 초기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IP가 됐던 레이어 3를 쓸 수 있는 이거 뭐 컨트롤인데 LCP 하고 NCP 하고 이렇게 IP 뭐 네트워크의 계층을 쓰는 게 PPP로 돼 있는데 이 LCP라고 하는 거 하면 링크하면 여러분이 이더넷을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이더넷을. 근데 과거에는 전화망도 많이 썼어요, 전화망.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썼어요. 모뎀이라는 걸 써가지고 모뎀이 이제 PSTN망 접촉하는 거니까 전화망 접촉하는 거니까 내가 PC가 딱 있으면 PC에 모뎀 접속해서 저쪽에 뭐 옛날에 나오누리 천리안 이런 거고요. 혹은 뭐 특정한 무인 일반인들이 또 이제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그 증권 할 때 보게 되면 증권사 사이트에 보면 증권사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뭔가 상대방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모뎀 써가지고 저쪽에 서버 쪽에 접속을 해야만 돼요. 근데 여기는 IP 기반이야. 여기는 다 IP 기반이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전화에 대한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123에 12345에 5678라고 하는 대표 번호가 딱 있어요. 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여기 전화를 딱 하면 기본적으로 모뎀이 띠띠띠띠 하면서 모뎀이 이제 설정이 됩니다. 모뎀 설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다이아
그 뭐죠? 패킷 트레이서 보게 되면 터미널 설정하는 거 있죠. 터미널 설정 뭐 9600, 8에 1에 컨트롤 온오프에 대한 시리얼 라인에 설정하는 것처럼 시리얼 라인 사는 것처럼 시리얼 라인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런 거 비슷한 것처럼 이 터미널 설정을 해요. 뭐 그거 똑같아요. 9600 뭐 이런 거 똑같아요.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전화망을 통해서 모뎀 접속할 때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살리는 게 전화 라인을 살리고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제가 쓰면 전화를 살리고요. 전화에 대한 거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라 전화 연결을 하는 거죠. 전화 연결하고 그다음에 전화 연결하면 거기에서 그쪽 서버에서 IP 주소를 저한테 어사인 해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DHCP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동작들 필요한 디폴트 게이트웨이라든가 DNS 정보를 이걸 줘요. 이걸 주고 난 다음에는 내 PC가 드디어 저쪽 서버에 접속이 돼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딱 하고 나면 뭘 하게 되면 요 중간에 PC를 서버 접속하기 전에 뭘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우리 천리안이라든가 뭐 나오늘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자인지를 확인을 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까 뭐 제가 앞에 얘기한 뭐 홍길동, 강감찬, 세종대왕 이런 것처럼 그, 그 어느 레벨까지 쓸 수 있는 거지. 그 what 앞에 뭐 있었죠? 제가 갑자기 what they can do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기 보면 요거지. 무엇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다 여기에 보면은 트리플 A 서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트리플 서버가.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여기는 사용자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 전화 연결하고 뭐 하기 전에 여기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야, 나는 월정액자야. 그다음에 아니면은 일정한 시간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프리빌리지 유저야 갖고 나는 무한정 쓸 수 있어. 그다음에 나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도 쓸 수 있어. 돈 얼마만큼 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게 이제 딱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여기 뭐 천리안이든 나오늘이든 증권사든 들어가기 전에 전화 접속을 하면 내부적으로 IP 주소 주기 여기든 여기든 먼저 관계없어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과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 돈을 제대로 낸 사람인지 돈 그다음에 어느 서비스까지 쓸 수 있는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딱 그 단어예요. 리모트 유저가 스무트하게 어센티케이션 하겠다는 거야. 예. 어떤 사람을 위해서 다이얼 전화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게 레이더스예요. 레이더스. 다이아미터는 약자가 없어요. 다이아미터는 그냥 레이더스보다 더 큰 서비스만 있다고 해서 그냥 있는 건데 이 레이더스는 리모트 어센티케이션 다이얼인 유저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이 이 이 레이더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 전화망 상황에서 이런 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 전화에 대한 건 빼고, 기본적으로 이쪽에 다이얼인 유저를 위해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여기 랜 기반에서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레이더스 프로토콜을 이제 쓰게 됩니다. 자,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로컬하고 이 서버 베이스도로 이제 어센티케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그 얼마만큼 사이즈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뭐 장비 한두 개밖에 없는데 굳이 뭐 트리플 A 서버를 둘 이유는 없겠고요. 장비가 되게 많아서 관리하기 어려울 때 그때는 트리플 A 서버를 두는 게 오소라이제이션이라는 거 볼까요? 오토라이제이션에 대한 거는 automatically does not require user perform additional step after authentication. 그러니까
뭐 하고 난 다음에 특별하게 뭘 유저한테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authenticate하고 난 다음에는 authorization이 what user can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하고 무엇을 못하게 할 건지 어디까지 허용할 건지에 대한 것이 바로 authorization이 그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a set of attribute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attribute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성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를 쓸 수 있고 어디를 못 쓰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유저 액세스 할 수 있는 그에 대한 attribute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 attribute를 보고 나서 이 양반이 어디 프리빌리지 어디까지 쓸 수 있고 어디는 restriction 돼 있고 권한이 있고 어디는 금지돼 있는지에 대한 거를 바로 이 attribute 얘기해요. 제가 요것을 지금 또 이제 많이 쓰니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이런 것도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제 모바일 환경이 되니까 모바일 환경이라고 해서 제가 꼭 5G, 4G에 대한 얘기라고 쓰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쪽 내용이에요. 거기도 보게 되면 트리플 A가 씁니다. 통신망은 더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홈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비지팅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입된 정보를 관리하는 데가 있고 내가 이동해 있는 데가 있어요. 로밍에서 글로벌하게 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보게 되면 이 트리플 A에 대한 것이 홈이 있고요. 트리플 A 및 비지팅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 정보에 대한 건 실은 여기 다 있는데 근데 사실 뭐 내가 이쪽에서 로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내 폰이 돌아다니다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다시 저기까지 반증해 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서머리 버전에 대한 거를 얘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로 얘기하면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이동하면서 빨리빨리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트리뷰트 모든 것은 여기 다 있는데 로밍하면서 빨리 서비스 받아야 대한 것은 여기 비지팅한 영역에 트리플 A 서버, 비지팅 서버가 갖고 있어가지고 이 애트리뷰트 중에 많은 것 중에 대표적으로 빨리빨리 서비스 해줘야 될 것들은 이 로컬, 비지팅 에리어 로컬이 여기 로컬, 여기 가까운데 에 받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걸 프리빌리지 서비스 해줄지 리스트릭션 할지에 대한 것을 하게 됩니다. 같이 나왔길래 같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어카운팅에 대한 것은 어카운팅하는 것은 컬렉하고 레포트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 양반이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을 무슨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그래서 이미 프리빌리지하고 리스트릭션이 됐기 때문에 리스트릭션 된 거에 대한 걸 못 보니까 그게 없고 프리빌리지에 대한 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오디팅하고 빌링, 과금에 대한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베이트하는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커넥션을 얼마만큼 스타트 스탑, 그다음에 커맨드에 대한 거 쓴 거, 패킷 개수, 바이트 수에 대한 거를 다 모은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 오센티케이션 하는 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긴 하죠. 이게 세 개가 낄래야 뛸 수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버는 계속해서 로그에 대한 거를 관리를 합니다. 무엇을 authenticated 유저가 여기죠. What the authenticated user does on device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걸 계속해서 이미 안 나오는데 뭐 아마 여러분 메다카드요 그 교재에 나오나 봐요. 그래서 보게 되면 it all execution configuration command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뒤에서 피트레이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로그에 대한 것에 뭘 포함하고 있느냐? 데이터 필드에 이것저것 많은 거에 대한 것을 이 로그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유저네임,
데이트, 타임, 언제 뭐 했고, 액츄얼 커맨드, 무엇 커맨드 쳤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그래서 디바이스에 대한 트러블 슈팅 할 때 이것이 도움이 된다. 뭐 트러블 슈팅이 갑자기 나오는 걸 왜 나오지? 트러블 슈팅을 위한 목표를 로그에 대한 건 일반적인 내용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패킷 트레이서 나중에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 로그 파일에 대한 걸 합니다. 로그 파일을 쭉 해서 라우터가 어떤 동작을 했는지를 로그 파일을 다 관리하고 저장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장하고 있다가 그거에 대한 거를 어, 그, 어디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트러블 슈팅할 때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한 트리플레이에서는 사실 과금이 더 큰 목적인데 근데 사실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어떤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어, 어떤 해커에 대한 동작이 있었는지 그런 거 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디비주얼리 어떤 멜리셔스 그러네요. 여기 보게 되면 누군가가 멜리셔스 액트에 대한 것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 쓸 수 있는 것이 로그 파일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리플레이는 기본적으로 그 IP 도메인의 이야기입니다. 트리플레이는 일반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트리플레이라고 해서 그것이 뭐 특정하게 뭐 IP다라가 아니라 IP 아니라 모바일망에서 쓰이고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냥 어센티케이트 오소리티 어카운트를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트리플 A라고 써요. 근데 IP 도메인에서는 트리플 A 서버라는 기능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가는 비슷하게 랜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80.1x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트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오센티케이션 프로토콜이라는 80.1x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와이어리스 랜 할 때 802.1x 설정에 대한 것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네트워크에서는 로컬에서 디파인하면 되지만 와이어리스 랜 AP가 정말 많을 때는 그거를 하기 손대기 어렵죠. 그때 802.1x로 트리플 A 서버처럼 한 곳에다 모아놓고 할 때. 이 프로토콜은 unauthorized workstation이 리스트 제한을 하고 랜에 들어오는 걸 외부에 들어오는 거 퍼블릭 액세스 스위치 포트로부터 들어오는 걸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센티케이션 서버가 모든 이치 워크스테이션을 어센티케이션을 하고 스위치 포트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다음에 어느 서비스가 어베일러블한지 오소로티를 갖는지 어떤 걸 하는 건지 오소로티에 대한 것도 하는 것이 바로 오센티케이션 서버가 이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2.1x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하시기 전에 트리플 A를 먼저 보시고 나서 이걸 보시는 게 맞아요. 802.1x 포트 베이스드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말은 서플리컨트라는 쓰고요. 중간에 라우터 아닙니다.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는 어센티케이터라 쓰고요. 그다음에 오센티케이션 서버. 이게 랜 하나의 도메인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스위치가 어센티케이터예요. 이 그림 보게 되면 여기 있죠. 어센티케이션 서버가 여기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오센티케이션을 제공해주는 오센티케이션 서버가 여기 있어요. 서플리컨트에 대한 건 클라이언트입니다. 리퀘스트합니다. 얘가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받고 액세스에 대한 걸 스위치 통해서 받습니다. 중간에 있는 오센티케이터는 얘가 뭘 하냐면은 이걸 받아가지고 클라이언트 오센티케이션의 스테이터스에 대한 거를 이제 여기서 만들 때에 대한 것을 실행하는 쪽입니다. 실행하는.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컴플라이언트 클라이언트 801에서 컴플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러닝하는 것이고요. 와이어드 와이어리스 관계 없습니다. 스위치는 immediately 그러니까 중간 장치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오센티케이션 서버에서.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한 서비스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서버한테 베리피케이션 받아가지고 그거를 클라이언트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야, 너 이 서비스 가능해? 안 가능해?
이거에 대한 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스위치 아니라 와이어리스 AP가 또 그 기능을 합니다. 와이어리스 AP가 스위치랑 동일하게 이거에 대한 것을 어센티케이션 해줍니다. 서버는 그 클라이언트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나 와이어리스 액세스 포인트한테 이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이거를 써도 돼, 안 돼, 여기 서비스 써도 안 돼, 안 돼를 노티파이 해줍니다. 그래서 오센티케이션 서버, 스위치 혹은 와이어리스 액세스 포인트가 오센티케이터고요. 서플리컨트는 단말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레이어 2에서 오센티케이션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트리플 A,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